여행을 떠난 딸과 사위가 돌아왔을 때 집 등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벽 5시 30분, 윤말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침실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하나씩 점검해 나갑니다. 가스밸브 잠금 확인, 현관문 이중 잠금 확인, 베란다 창문 확인. 말수는 35년간 부산 진구 재래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에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 가게를 접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3층 다가구 건물에는 하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법학과 4학년 이도윤,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민수, 간호학과 2학년 정수아. 모두 말순에게는 손자, 손녀 같은 존재예요. 도윤아, 도시락 냉장고에 넣어뒀어. 면접 잘 보고 와. 할머니, 감사해요. 저녁에 뵐게요. 이도윤이 밝게 인사하며 나갑니다. 말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숙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이 아이들을 챙기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딸 김선영이 찾아왔습니다. 사위 박도훈도 함께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도훈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소형 건설사 영업이사로 일하는 48세 사위.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왔어요. 도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건물 평면도와 리모델링 계획서였어요. 이 건물을 좀 더 수익성 있게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요. 1층은 카페나 편의점으로, 2층, 3층은 원룸형 고시원으로 개조하면 월세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예요. 말수는 찬찬히 서류를 봅니다. 건물 구조를 바꾸고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겠네. 담보대출로 충분히 가능해요. 어머니 건물 시세가 꽤 나가거든요. 선영이 끼어듭니다. 엄마,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노후 대비 좀 더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순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빚을 지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없어요. 분식집 35년 내내 현금으로만 장사했습니다. 빚은 싫어. 지금도 하숙생들 덕분에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도훈이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뒤처져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빚지는 게 무서워. 미안하구나. 선영이 입을 삽니다. 엄마,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이나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말수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좋지.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걸까? 35년간 장사를 하며 기른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사위와 딸이 돌아간 후 말수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하숙생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늘 그랬듯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집에서 담근 김치. 소소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감정평가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건물 리모델링 건 구체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도훈이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건물 시세가 상당히 올랐다는 내용이에요. 담보대출로 8억까지 가능하고요. 리모델링 비용 5억, 나머지 3억은 당분간 운영자금으로 쓰시면 돼요. 말순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들, 미안하지만 빚은 정말 싫어. 젊었을 때부터 빚 없이 살아왔거든. 어머니, 이건 투자예요. 투자와 빚은 다르죠. 도훈의 목소리에 살짝 답답함이 섞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처럼 살면 안 되나? 물론 지금도 좋지만 할인이 등록금 생각해 보세요. 음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유학도 보내려면. 말순의 표정이 조금 흔들립니다. 18살 손녀 박하린이 예고 보컬과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할인이 등록금은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유학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클 거예요. 도훈이 계속 설득합니다. 하지만 말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도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훈이 나간 후 말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오후에 집 앞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초소형 초인종 카메라였어요. 며칠 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것이에요. 이걸로 누가 찾아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 말수는 공용 복도 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숙생들에게도 미리 말해뒀어요. 합법적이고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저녁 시간 하숙생 이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공익법센터 인턴 면접 봤어요. 어떻더냐? 잘 본 것 같아요. 노인분들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는 일이래요. 말순이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런 일도 있구나. 요즘 어르신들 재산 관련 문제가 많다고 해요. 가족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도윤의 말에 말순의 귀가 번뜩 서집니다. 그런 일이 있나? 네,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대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말수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밤 10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말수는 복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영과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크네. 말수는 방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청력이 조금 안 좋아진 탓에 평소 문을 열어두는 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유학 문제가 시급해. 선영의 목소리입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고집이 너무 세셔. 도훈이 답합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녀를 걱정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고 말수는 점점 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장사하며 기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이번에 경도 인지장에만 받아도 후견 신청하고 명의 정리 가능해. 도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등본 주소 이동부터 하고 이웃 증언은 김 사장한테 부탁하자. 선영이 대답했어요. 김 사장이란 아마 아래층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인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서 따질 수는 없었어요. 우선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해야 돼. 불 끄는 걸 깜빡하신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든지. 선영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병원 예약은 내가 했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도훈이 말했어요. 말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봤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평소 가계부를 쓰던 공책이에요. 날짜와 시간을 적고 방금 들은 대화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밤 10시 20분. 선영과 도훈의 대화 내용.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35년간 매일 가게 매출을 기록하던 습관이 이런 때도 도움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숙생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학병원 신경과로 가시면 돼요. 갑자기 웬 병원? 어르신 건강검진 겸해서요. 인지능력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선영이 한 말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오후에는 집 근처 문해교실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다니는 곳이에요. 한글을 다시 배우고 책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시험지 잘 쓰셨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늘 성실하게 참여했어요. 출석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시험지나 출석부 같은 거 나중에 필요하면 복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로요? 그냥 기념으로 보관하고 싶어서요. 말수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자신의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박도훈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말수는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으로 요양원 정보 좀 찾아봤는데요.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도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요. 말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나는 집이 제일 좋아. 요양원은 생각 없다. 물론이죠. 그냥 참고용으로요. 도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게 조용해지자 말수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했어요. 도훈의 요양원 이야기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운 것이 있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공책을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1층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다가 딸 선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사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주 깜빡하시더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떤 걸 깜빡하시는데? 김 사장이 물었어요. 불 끄는 걸 자주 깜빡하시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집에 혼자 두기가 좀 불안해서요. 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은 매일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을 알아보셔야겠네. 그러게요.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지나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동네에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찍어둔 사진이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7시 30분. 가스밸브 점검 완료. 매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3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기른 습관이었습니다.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래층에 사는 박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딸이 걱정이 많던데 무슨 소리예요? 아까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말순 씨가 요즘 깜빡깜빡한다며?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쩡해요. 딸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행이고,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런 걱정을 하는 모양이야. 박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숙생 이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법학과 다니니까 아는 게 있을 텐데. 가족이 어른을 치매라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 이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야. 이도윤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후견인 선정이 쉬워지고 재산 관리권도 넘어가거든요.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본인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 검사나 일상생활 기록 같은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떤 대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걸 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도윤의 말에 말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야?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의사를 밝혀두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죠. 말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박도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기관 상담사와 함께였어요. 어머니, 장기요양 상담 받아보시라고 전문가 모셔왔어요. 상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수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담사가 질문했습니다. 별로 불편한 건 없어요. 하숙생들 도시락도 싸주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거든요. 혹시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나이 들면 가끔 깜빡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큰 문제 없어요. 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상담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말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어요. 옆에서 듣던 도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은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도훈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더 지켜보시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상담사가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도훈도 서둘러 따라 나갔어요. 말수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말수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상담사가 한 질문과 자신이 한 답변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말수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숙생 이도윤이 알려준 사회복지사 최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지호는 말순이 운영하던 분식집의 단골이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자주 와서 떡볶이를 먹던 아이였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38살이 된 그는 구청에서 노인돌봄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호야, 내가 여기서 일한다니 대견하구나. 할머니께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가족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말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딸과 사위의 대화, 동네에 퍼뜨리는 소문, 갑작스러운 병원 예약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가족들이 재산을 목적으로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증거를 확실히 해두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미리 보호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후견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하는 거죠. 그럼 재산관리권이 넘어가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병원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 일상생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말순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이런 거면 될까? 지호가 공책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정말 자세히 기록하셨네요. 이런 자료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 유언대용 신탁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해두는 거죠. 말순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뭔가? 쉽게 말하면 생전에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장치죠. 말순은 지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숙생 이도윤과 상담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부터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도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대차 보호법? 할머니가 하숙생들과 계약을 연장하시면 함부로 건물을 처분하기 어려워져요. 이도윤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복잡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말수는 메모지에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2. 유언 대용 신탁 상담 3. 하숙생 임대차 계약 연장 4. 병원 예약 직접 하기. 다음 날부터 말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지역 병원에서 본인 명의로 정신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가족들이 예약한 병원 말고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탁회사에도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시면 생전의 재산 관리 방법을 정해둘 수 있어요. 가족이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말수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물 관련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일상을 기록했어요. 문해교실 출석부를 복사해두고 독서 모임 시험지도 보관했습니다. 매일 가스밸브 확인 사진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하숙생들과의 임대차 계약 연장서까지 모두 완료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예약한 병원 진료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긴장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말이에요. 저녁에 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고 있다. 저희가 같이 갈게요. 오전 9시에 모시러 갈게요.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내일은 진짜 승부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방에 준비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가계부, 가스밸브 확인 사진들, 문해교실 시험지, 독서 모임 출석부, 스마트폰 통화 기록까지 자신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9시 정각의 딸 선영과 사위 도훈이 도착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됐다.
말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선영이 말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답하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도 그대로 말씀하시고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 도착하니 대기실이 꽉 찼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윤말순 환자분,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명찰에는 김서진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김서진 교수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자주 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어떤 걸 깜빡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훈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저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해 왔습니다. 노트에는 말순이 불을 끄지 않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길을 헤맸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서진 교수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직접 말씀해 보세요. 평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매일 하숙생들 도시락도 싸주고 집안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순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혹시 기억력에 문제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가끔 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중요한 건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큰 문제 없어요. 김서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록해 오신 걸 보니 꽤 구체적이네요. 어르신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말순이 가방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있어요. 선영과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저는 35년간 분식집을 했는데 매일 매출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서진 교수가 가계부를 받아봤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말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스밸브 확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매일 찍은 사진들이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불을 끄는 걸 깜빡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김서진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해교실 시험지와 독서 모임 출석부도 가져왔어요. 말수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모두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선영과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김서진 교수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록한 내용과 어르신이 보여주신 자료가 많이 다르네요. 의사 선생님, 정확한 검사를 받고 싶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경심리 검사와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김서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진료실을 나가는데 말순이 바닥에 작은 쪽지를 떨어뜨렸어요. 김서진 교수만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의 치매 조작 의심, 객관 검사 요청 마이너스 윤말순. 김서진 교수가 쪽지를 주워 읽더니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순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도훈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공책에 기록했어요. 김서진 교수의 반응, 가족들의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올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기른 인내심으로 말이에요. 검사를 받은 지 3일 후 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갑자기 도훈이가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거든요. 엄마도 좀 쉬시라고 혼자 계셨으면 좋겠어요. 말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함께 가자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주일 있다가 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할인이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대형 여행 가방을 끌고 택시를 탔어요. 할머니, 일주일 후에 와서 인사드릴게요. 할인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손녀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말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계획은 세워두었어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건물을 세입자 협동조합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지호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우선 방법부터 알려줘. 지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세입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거주권을 조건으로 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는 거죠. 얼마나 걸려? 서류만 준비되면 일주일 정도면 가능해요. 말수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숙생 이도윤과 김민수, 정수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사는 거야. 대신 나는 평생 여기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말이다. 매입 자금은 어떻게 해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할부로 받을게. 시세보다 2억 정도 싸게 줄 테니까 부담 없을 거야. 말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건물을 협동조합에 넘기되 자신은 평생 거주권과 하숙 운영권을 보장받는 것이었어요. 이틀 동안 서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호의 도움으로 협동조합 설립부터 매매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갔어요. 세 번째 날에는 신탁회사에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발효시켰습니다. 매각 대금의 일부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어요. 할머니, 이 돈으로 분식 장학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도윤이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자. 말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네 번째 날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정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임대 오피스텔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지내시면서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정수아가 말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해주는 밥은 누가 먹나?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리로요. 다섯 번째 날에는 모든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섯 번째 날에는 이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35년간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숙생들이 도와줘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들 어떻게 할까요? 김민수가 앨범을 들고 물었어요. 그건 가져갈게. 추억이니까. 말수는 가족 사진들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건물 등기는 이미 협동조합 명의로 바뀌었고 말수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만든 것이었어요. 동시에 하숙생들에게는 집을 물려주고 지역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남겼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인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주도에서 돌아가요. 뵙고 싶어요. 말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부터 진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말순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선영이 당황해서 하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는 이사 가셨어요. 이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사? 어디로요? 도훈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바다 보이는 아파트로요. 주소는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세요. 선영이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이사했다. 말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갑자기 왜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내 집 내 마음 아닌가? 엄마, 우리 지금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말순이 주소를 알려주자 가족들은 서둘러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가족들은 깜깜하게 정리된 작은 집을 봤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에 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사하셨어요? 선영이 물었어요. 여행 간 사이에 생각을 좀 해봤어. 말순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하셔야죠. 도훈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팔았다. 말순의 한마디에 가족들이 얼어붙었어요. 네. 건물을 팔았다고. 누구한테요? 도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숙생들 협동조합에.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등기부 떼어봐.
이미 명예 변경됐을 거야.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훈이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를 조회했습니다. 정말로 협동조합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일을 결정하실 수 없어요. 도훈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말순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매매계약서, 잔금이체 확인서, 공증서류 다 여기 있다. 법무사와 공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한 거야. 서류들을 보니 모든 절차가 완벽했어요. 이의를 제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선영이 울먹거리며 물었어요. 말순이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나눈 대화 다 들었어. 경도 인지장애 받아서 후견 신청하겠다고, 명의 정리하겠다고. 가족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건 동네에 소문도 퍼뜨렸지? 내가 불 끄는 걸 깜빡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말순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인이 유학비 때문이었잖아. 말순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담겼어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너는 잘못이 없다. 어른들이 너를 이용한 거지. 말순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어요. 나는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았어. 하숙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관리한다. 말순이 설명했어요. 신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쓰고, 죽으면 정해진 곳에 기부되는 거야. 도훈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한 건 누가 했나?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던 게 너무한 게 아닌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해둘 게 있어. 말순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나왔다. 정상이야. 네. 신경심리검사, 혈액검사, 뇌영상검사 모두 정상 범위래. 의사 선생님이 너희들이 기록한 관찰일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 선영과 도훈이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멀쩡하다는 걸.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일주일 후 말순은 대학병원에서 최종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서진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인지 기능도 연령 대비 우수한 편이고 뇌 영상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어요. 김서진 교수가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가족분들이 작성한 관찰일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그럴 거예요. 말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르신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보니 일상생활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더군요. 35년 동안 장사하면서 기른 습관이에요. 김서진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거든요. 말순이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접근 금지 및 통신 제한 요구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가족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을 노린 접근이라면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명확히 적혔어요. 앞으로 일체의 연락과 방문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이틀 후 말순의 새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손녀 할인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들어와. 말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인이 들어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학비 걱정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 계획에 휘말렸어요. 말순이 손녀 옆에 앉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거라는 걸. 할인이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필요해서 모른 척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순이 손녀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나빠졌고 유학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힘으로 꿈을 이뤄라. 제 힘으로요? 그래. 돈 때문에 남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어서 써라. 말순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착한 아이야. 말순은 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카페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해줄게. 시급도 좋고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곳이야. 정말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할게요. 부모님과는 거리를 두고 내 실력으로 음대를 졸업해라. 유학은 내가 번 돈으로 가든지 장학금을 받든지 해서 가고.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그리고 가끔씩 안부 인사는 해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할인이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도훈에게서 항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할인이까지 우리랑 사이를 나쁘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다. 말순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시키시면서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독립심을 키워주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한 건 누가 했나?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말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새로운 일기장을 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기록할 때였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말순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오전에는 동네 아침 합창단에 나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말순 씨 목소리 참 좋으세요.
합창단장이 칭찬해줬습니다. 분식집에서 손님들 부르느라 목청이 좋아졌나 봐요. 말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오후에는 바리스타 수업을 들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배우는 커피 내리기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라떼아트 정말 잘하세요. 젊은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손목 힘이 아직 좋거든. 35년간 분식을 만들며 기른 손목 힘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어요. 저녁에는 옛날 하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도윤, 김민수, 정수아가 번갈아 가며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할머니, 협동조합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이도윤이 보고했습니다. 1층 분식집도 새 사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할머니가 만든 레시피로 떡볶이도 만들어 팔고 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말순이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간판을 바꿨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말순이네 분식이라고 다시 달았어요. 말순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할머니가 35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잖아요. 그걸 계속 이어가야죠. 정수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장학금 심사에 통과했어요. 지역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래요.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장학재단이?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분식 장학금이에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됐어요.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 힘으로 꿈을 이뤄라. 그날 밤 말순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인이가 와서 장학금 받았다고 기뻐했다. 내가 한 일이 결국 그 아이에게 돌아갔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구나.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밀려왔습니다.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켰고 제도는 존엄을 지켜줬어요. 착한 마음에 지혜를 더하니 늦은 나이에도 인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문해교실에서 만난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산에 얽매이지 않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고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에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옛날 분식집 앞을 지나갔어요. 새 사장님이 열심히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네 분식이라고 쓰인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레시피가 정말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말순이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떡볶이 한 그릇 드셔보세요. 옛날 맛이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럴게요.
오랜만에 먹는 떡볶이였지만 35년 전 자신이 만들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말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내가 35년 동안 만들던 그 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기뻤다. 내 인생도 그런 것 같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이렇게 윤말순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치매몰이와 재산 편취라는 위기를 기록과 제도,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이겨낸 72세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두세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지자체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